이란은 전쟁에서 졌습니다. 군사력의 90%가 파괴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석유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 있습니다. 4월 14일 봉쇄가 시작되자 유가가 하루 만에 8% 폭등했습니다. 배럴당 144달러, 사상 최고가입니다. 여러분의 주유비, 마트 장바구니, 전기요금이 전부 이 숫자에 달려 있거든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 봉쇄가 여러분의 지갑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 구조가 보입니다. 왜 봉쇄까지 간 건지 그 과정을 먼저 따라가 보겠습니다. 올해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동시에 공격합니다. 미국의 에피퓨리, 이스라엘의 푸요하는 사자작전이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핵심 군사시설의 80에서 90%가 파괴됐고 해군 함정 60척 이상이 격침됐습니다. 바다 위에서 싸울 능력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 공습에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까지 사망합니다. 37년간 이란을 이끌어온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나라의 중심이 사라진 겁니다. 이란은 거의 모든 걸 잃은 상태였습니다. 군사력은 뼈대만 남았고 최고 지도자는 사라졌고 경제는 제재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이쯤에서 항복 선언이 나올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4월 초 파키스탄의 중재로 2주간의 휴전이 합의됐고 이 상황에서 47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과 이란이 직접 마주 앉은 겁니다.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던 최고위급 대면이었거든요. 미국 측에서는 벤스 부통령의 위트코프 특사, 쿠슈너까지 나왔습니다. 장소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21시간 마라톤 협상이 시작됩니다. 이란은 10개 항목의 평화안을 내놓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유지, 우라늄 농축 권리 인정, 1차, 2차 제재 전면 해제, 전쟁 배상금 요구, 미군 철수, 레바논 전선까지 포함한 정전. 상당히 광범위한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란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라늄 농축 권리입니다. 이란이 지금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무기 약 10개를 만들 수 있거든요. 원전용은 3에서 5%면 충분한데 이란이 갖고 있는 건 60%짜리입니다. 핵무기 바로 전 단계예요. 이란 입장에서 핵과 호르무즈는 마지막 남은 패 두 장인 겁니다. 핵을 포기하면 안보 카드가 사라지고 호르무즈를 내주면 경제적 지렛대가 사라집니다. 이 두 장마저 내려놓으면 이란에 남는 협상 카드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트럼프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이란의 10개항 평화안을 두고 근본적으로 비진지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레빗은 트럼프가 그 문서를 쓰레기통에 던졌다고 전했고요. 21시간의 마라톤 협상은 그렇게 결렬됐습니다. 잠깐이나마 열렸던 대화의 창이 닫힌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곧바로 명령을 내립니다. 4월 14일부터 이란 항구를 전면 봉쇄하라. 이란의 석유 수출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거였습니다. 47년 만의 대화가 깨졌습니다. 그런데 이 결렬이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냐고요?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 좁은 바닷길 하나를 전 세계 석유의 20%가 지나갑니다. 바다로 실려나가는 석유 교역량만 따지면 4분의 1에 달하거든요. 지구상에서 기름이 가장 많이 오가는 병목 지점인 거예요. 47년 만에 협상이 깨지고 봉쇄가 시작되면서 이 길목이 막혀버린 겁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는 2,000척이 넘는 선박이 멈춰서 있습니다. 약 2만 명의 선원이 바다 위에서 발이 묶인 상태예요. 이란은 중국, 러시아, 인도 선박만 골라서 통과시키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막혀 있습니다. 사실상 이란이 누구한테 기름을 줄지 직접 고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통과하는 선박들한테 통행료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초대형 유조선 한 척당 약 200만 달러입니다. 결제 수단이 비트코인하고 테더예요. 국가가 암호화폐로 통행료를 받겠다는 건데 세계 해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유가 숫자가 아닙니다. 올해 1월만 해도 배럴당 60달러였습니다. 그게 석 달 만에 104달러까지 치솟았어요. 70% 넘게 오른 겁니다. 실물 시장은 더 심각합니다. 실제로 현물 거래되는 원유 가격이 배럴당 144달러를 찍었거든요. 사상 최고가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선물 가격은 $100 안팎인데 실물 가격은 $144예요. 이 괴리가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당장 기름을 가져다줘 돈은 더 줄게 라는 상태인 거예요. 당장 쓸 기름이 없으니까 웃돈을 얹어서라도 사겠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가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벌써 정유사들이 간산 경고를 내기 시작했고 미국 내 정유소들도 원유 부족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사고 싶어도 물건이 없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정학적 석유 공급 차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배럴당 $144. 숫자가 무섭긴 한데 솔직히 아직은 남의 나라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 $144가 여러분의 장바구니까지 도달하는 경로가 보입니다. 한국이 쓰는 원유의 약 70%가 중동에서 오고 그 중동산 원유의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거든요. 호르무즈가 막히면 한국에 들어올 기름 10통 중 7통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주유소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 원가가 올라가고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죠. 여기까지는 직관적입니다. 출퇴근 기름값, 택시요금, 화물차 운송비가 전부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도미노가 더 무섭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마트 물건값이 오르고, 결국 여러분의 장바구니가 가벼워집니다. 택배 하나 보내는데 드는 비용, 편의점에 물건 갖다 놓는데 드는 비용이 전부 올라가거든요. 이게 한 줄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도미노는 석유 화학까지 연결됩니다. 석유에서 뽑아내는 화학 원료인 나프타, 이게 플라스틱이나 합성섬유, 포장재의 재료거든요. 유가가 오르면 나프타 가격도 같이 뜁니다. 마트에서 파는 거의 모든 물건에 이 비용이 스며드는 거예요. 심지어 반도체 패키징 소재까지 석유 화학 원료에서 나옵니다. 반도체 공급망까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도미노는 전기요금입니다. 발전소에서 쓰는 액화 천연가스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거든요. 유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발전 원가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유소에서 시작된 가격 상승이 택배비, 마트 물건값, 플라스틱 용기, 합성섬유 옷, 반도체 부품, 전기요금까지 전부 건드리는 겁니다. 기름 한 방울이 닿지 않는 곳이 거의 없어요. 한국은 이미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4월 초 1,509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금도 1,480원대에서 내려오질 않고 있어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기름값 상승에 환율 상승까지 이중으로 맞는 구조입니다.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원화가 약해진 만큼 더 비싸게 사야 하는 거예요. 석유화학, 철강, 운송업종은 직격탄을 맞고 있고요. 한국 수출의 핵심인 석유화학 업종이 원료 가격 폭등으로 채산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급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더 오를 수 있느냐? 미국은 우리보다 먼저 이 충격을 맞았습니다. 미국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3.3% 올랐습니다. 그런데 진짜 소름 끼치는 건 세부 항목이에요. 에너지 물가가 한 달 만에 10.9% 뛰었고 휘발유는 21.2% 폭등했습니다. 이 휘발유 상승분이 전체 물가 상승의 4분의 3을 차지했어요.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물가지표는 유가 상승분의 일부만 반영한 겁니다. 당분간 가장 양호한 수치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양호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나빠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나온 이 물가지표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한국은 이제 시작이에요. 유가가 장바구니까지 닿는 구조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이 봉쇄가 언제 끝나느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란 입장부터 보겠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이란은 군사력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남은 카드는 딱 2장, 핵과 호르무즈뿐이거든요. 이걸 내려놓는 순간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게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문제는 이 2장의 카드를 쥐고 있는 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공습으로 사망한 뒤 아들 모즈타바가 승계했는데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전문가 회의 위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접촉하면서 심리적, 정치적 압력을 넣어서 밀어붙인 겁니다. 하메네이 본인이 생전에 아들은 후계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는데도요. 종교 지도자 중심의 체제가 군구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란에는 핵무기 10개를 만들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열쇠를 이제 군부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핵카드를 내려놓을 가능성은 더 낮아졌고 이 결정이 어디로 튈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봉쇄를 풀면 이란의 핵 개발을 허락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고 봉쇄를 유지하면 유가 폭등이 계속되고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이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 4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47.6을 기록했습니다. 1952년에 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한 번도 이렇게까지 내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코스피가 3월 4일 하루 만에 12.06% 빠졌습니다. 주가가 너무 급락하면 거래를 자동으로 멈추는 안전장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거든요. 이 낙폭이 어느 정도냐면 2001년 9.11 테러 당시에 12.02%를 넘는 역대 최대 단일일 하락입니다. 9.11보다 더 큰 충격이 한국 증시를 덮친 겁니다. 미국도 못 물러나고 이란도 못 물러납니다. 미국이 봉쇄를 풀면 이란에 핵을 허락하는 거고 이란이 핵을 포기하면 마지막 생존 카드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양쪽 모두 상황이 더 나빠지는 구조입니다. 호르무즈 봉쇄에서 시작된 도미노가 유가, 물류비, 마트 물건값, 석유화학, 전기요금까지 전부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구조라서 이 도미노가 언제 멈출지 아무도 모릅니다. 남의 나라 전쟁이 내 지갑을 공격하는 구조,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시작점이 호르무즈 해협에 있고 끝점이 여러분의 장바구니에 있습니다.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저도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